(3월 23일) 레디 개장 시그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봅니다. 저는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일단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중동 전쟁 이야기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48시간 안에 호르무즈를 개방하지 않으면 초토화시키겠다,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라는 또 언급을 하면서 점점 전쟁 고조화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국채 금리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좀 이벤트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큰 이벤트라든지 실적도 딱히 없기 때문에 이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또 프리마켓에서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파란불을 켜고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시장 이탈이 아닌 지난주에 이 매도세는 차익 실현 성격에 가깝고 또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현재 9배 수준으로 좀 저평가 매력에 진입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도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또 국내 증시 잘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 삼성전자는 0.55% 밀리면서 다시 20만 전자를 내주고 19만 9,400원에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0.59% 하락한 100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반도체 업종의 견조한 실적 전망과 또 정부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정책 모멘텀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6천원을 진입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그리고 스탠다드 세그먼트로 나누는 이 코스닥 2부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요. 우량주 중심의 차별화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코스닥 시총상위단에서 또 변화가 일어났었죠. 알테오젠이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의미하는 바가 뭐가 있을지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바이오 쪽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LG전자, 그리고 네이버, 고려아연,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의 주주 총회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선전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 첫 주총 시즌인 만큼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여부가 시험대에 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안에서 오늘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 안에 어떤 기회를 노리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든든한 시장 전략 세워가도록 하시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간밤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드리고요. 또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말미에 국내 증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트렌드 섹터 4가지 정도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 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채널 나오고요. 하단에 QR코드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만 하셔도 저희 채널 바로 연동되니까요.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실시간 방송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국내 증시 자세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연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박서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춘분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도 춘분을 맞이했는데요. 종전 기대감에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찬기가 들어왔습니다.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시장을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공격 자제를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었는데요. 덕분에 코스피는 0.31% 오른 5,781선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종전 기대가 커지면서 방산주는 울상을 지었고요. 반면 BTS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화장품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등 중소형주가 선전했습니다. 코스닥도 전날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며 1.58% 오른 1,161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1조 2,400억 원가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1조가량 매도했고요. 개인 홀로 2조 2천억 원가량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 각각 1,000억 원, 900억 원대 매도했고요. 외국인 홀로 2천억 원대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은행 새 수장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을 신임 총재 후보로 지명했는데요. 한마디로 국제금융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앞으로 금리를 올릴 사람이냐, 내릴 사람이냐겠죠. 신 후보는 물가가 불안하면 금리를 올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이른바 매파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장도 이 인사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이 확정되면 어떤 첫 신호를 보낼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 증시가 1년도 안 돼 150% 넘게 오르면서 과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국 증시를 전형적인 거품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주식시장 규모를 경제 규모와 비교하는 버핏 지수가 200%를 넘어섰습니다. 통상 120%만 넘어도 과열로 보는데요. 반면 국내 증권가 시각은 좀 다릅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거품이 상당 부분 빠졌고요. 기업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은 오히려 10년 평균을 밑돈다는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어느 쪽이 맞든 변동성이 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리스크 관리를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은 대형주와 중소형주 온도차가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는 0.55%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0.59%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만 전자 내줬고 SK하이닉스는 100만 닉스 지켜냈습니다. 자동차주도 현대차 0.96%, 기아차 1.17% 하락했습니다. 방산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 급락하며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이날장의 주인공은 단연 3천당 제약이었습니다. 먹는 인슐린 임상 기대감에 14.09% 급등하며 코스닥 시총 1위로 올라섰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원전 수주 기대감에 3.1%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SK 4.4%, 두산 3.22% 오르는 등 중소연주 정반이 선전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은 SK증권입니다. 전거래일 18.58% 급등했는데요. 평소엔 조용하던 종목이 사흘 연속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장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결은 두 가지죠. 가장 먼저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18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주식 수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들고 있는 주식 가치가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 구조에서 파생되는 지배권과 경영권 남용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 먼저 행동으로 보여준 SK증권이 시장이 즉각 보상을 해줬습니다. 24일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소각이 최종 결정되면 주가 재평가가 본격화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전거래일 14.09% 올랐는데요. 코스닥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에코프로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1위에 처음으로 등극했었는데요. 주가를 끌어올린 건 경구 임슐린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매일 맞아야 했던 인슐린 주사를 알약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유럽 임상 시험 계획서 제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폭발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임상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먹는 인슐린이 탄생하는 만큼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임상 결과가 나오는데 이를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AI가 분석해주는 실시간 시그널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건설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 앞에 원전을 짓겠다는 나라들이 줄 서고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국 원전 시장 문이 활짝 열었는데요. 현대건설은 미국에서 대형 원전 4기에 SMR 2기까지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유럽과 중동을 넘어 동남아까지 SMR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체코의 원전 시공 주관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달에만 62%가량 뛰며 52주 신고가까지 찍었었죠. 수주 소식이 들릴 때마다 건설주가 다시 불붙을 수 있으니까요. 관련 뉴스 계속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살펴보시죠. 원전 해체입니다. 앞에서는 원전을 짓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엔 허무는 얘기입니다.
40년간 한국 경제에 불을 밝혀온 고리 1호기, 다음 달 드디어 본격 해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낡은 건물 부수는 얘기가 아닌데요. 자력으로 원전을 해체해본 나라가 전 세계에 딱 6개국 뿐입니다. 고리 1호기 해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나라도 그 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거죠. 국내 시장만 해도 2030년대부터 26조 원 규모가 열릴 전망입니다. 원전 건설로 돈을 벌던 시대가 이제 원전 해체로도 돈을 버는 시대가 왔습니다. 해체 관련주 지금부터 눈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종전 기대감에 국내 증시는 따뜻한가 싶더니 금세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추가 병력을 투입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FOMC 여진 속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으로 금리 상승 압력도 있었죠. 결국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0.96% 하락한 45,500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2% 하락, S&P도 1.5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0개 종목 모두 하락했는데요. 먼저 엔비디아는 3.28% 하락했습니다. 자매회사로 불리는 AI 서버 업체 슈퍼마이크로가 수십억 달러의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밀반출한 혐의로 간부 3명이 기소됐는데요. 슈퍼마이크로는 엔비디아 매출의 9%를 차지하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애플은 0.39% 내렸는데요.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연말 쇼핑 시즌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알파벳은 2.27% 하락했지만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글이 자사 AI 챗봇 제미나이의 맥 전용 앱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앞서 애플과 AI 부문 제휴를 맺은 결과물이 실제로 처음으로 결과물이 드러낸 겁니다. 챗GPT와 클로드가 이미 맥 전용 앱을 내놓은 만큼 뒤늦게 합류하는 모양새긴 하지만요. 애플 생태계 안에서 구글의 영향력이 더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1.63% 하락했네요. 이어서 메타 2.15% 내렸고요. 브로드컴도 슈퍼마이크로의 충격을 피하지 못하며 2.92%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3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이어가며 3.24%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내만여의 날까지 더해지면서 기술주 전반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월마트도 1.71% 내리며 방어주도 이날만큼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암홀딩스입니다. 반도체주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날 암홀딩스는 혼자 6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HSBC가 매도에서 매수로 2단계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도 2배 넘게 올려잡았습니다. 이 암홀딩스는 칩 설계도를 그려서 파는 회사입니다. 직접 칩을 만들지는 않고요.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자체 칩을 만들 때 이 회사의 설계도를 씁니다. 칩이 팔릴 때마다 로열티가 들어오는 구조인데요. AI 서버용 칩은 스마트폰 칩보다 단가가 훨씬 높죠. AI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암홀딩스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피그마입니다. 전거래일 3일 연속 하락하며 주가가 14% 빠졌는데요. 파트너였던 구글이 갑자기 경쟁자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음성 명령만으로 뚝딱 만들어주는 AI 디자인 도구를 출시했는데요. 심지어 무료로 풀기까지 했습니다. 피그마 입장에선 믿었던 동료한테 옆구리를 찔린 셈이죠. 막대한 자금력에 무료 공세까지 퍼붓는 구글을 상대로 어떻게 버텨낼지 시장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주가가 33% 넘게 폭락했는데요. 연방경찰이 이 회사의 공동창업자를 포함한 임직원 3명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몰래 팔아넘긴 건데요. 사실 슈퍼마이크로 AI 데이터 센터 서버 분야에서 꽤 탄탄한 입지를 쌓아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공동창업자가 기소됐다는 건 단순한 직원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회사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다른 고객사와의 신뢰관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겠는데요. 숫자보다 더 무서운 건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이겠죠. 그게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금 선물, 은 선물 또 하락했습니다. 전쟁 이후 오히려 금값이 떨어지고 있죠. 지난 1년간 40% 넘게 올랐다 보니 현금이 급해진 투자자들이 수익이 난 금부터 팔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ATM처럼 쓰이고 있다는 거죠.
금선물은 0.66% 하락한 4,574선에 마무리됐고요. 은선물도 2.17% 하락한 69달러 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마감 상황 지켜봤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연말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히려 인상 가능성으로 뒤집히고 있는데요. 이 금리 전망의 변화가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끝까지 상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박서연이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매크로 이슈까지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원로 연준 이사가 다시 한번 이 인플레에 대한 불안감을 언급을 하면서 장 시작부터 하락 출발을 한 건데요. 여기에 미 행정부가 하르그 섬에 대한 점령 검토 보도 소식과 또 지상군 파견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다시 한번 고조가 됐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더 매물이 출회가 됐고 기술주 위주로 많이 밀렸는데요. 특히나 나스닥이 2% 넘게 밀렸고요. 러셀 2000 지수도 2% 넘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45,577선, 나스닥은 21,647선, S&P 500 지수는 6,506선에 거래를 마쳤고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200일 이평선 좀 아래까지 많이 내려왔다라는 점도 시장에서 좀 특징이었던 날이었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4주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가 급등이 더욱더 어떤 기업에 이렇게 치명적인지 이런 지수를 보면서 좀 더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히트맵 통해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3%나 넘게 크게 밀렸고 기술주 전반적으로 지금 짙게 빨간불 그려내고 있습니다. 빨간불은 하락이고요. 초록불이 상승인데 그나마 버텼던 쪽은 아무래도 금융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하게 버텨줬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대부분 다 빨간불을 짙게 그려내면서 마감이 됐는데 국채금리 급등이 일단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매물 출회하는데 좀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여기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공동 창업자가 중국으로 이제 엔비디아 칩 밀수 관련된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3%나 넘게 크게 밀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밖에도 구글도 2% 밀렸고 메타도 2.15%, 아마존도 1% 넘게 밀리면서 시총 큰 기술주들 위주로 대부분 밀렸고요. 테슬라도 3% 넘게 밀렸는데 일단 테슬라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네덜란드 규제 당국이 자사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이 승인 여부를 4월 10일까지 결정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기대 단계에 머물면서 즉각적으로 실적 기여에는 연결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하방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33%나 급락세를 보였는데 미 검찰이 공동 창업자를 비롯해서 3명에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칩 수출 통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33%나 밀렸고요. 반면 경쟁 업체죠. 델테크놀로지는 0.58% 수혜 가능성을 얻어갔습니다. 아마존도 하락했고 애플도 동반 하락세 1.62% 했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75% 밀렸는데 팔란티어도 3% 넘게 밀렸네요. 일단 오라클은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이 대규모 투자로 인해 자본 지출 증가와 또 부채 부담 확대가 좀 더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3% 넘게 밀렸습니다. 자, 이렇게 히트맵 통해서 종목들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로 매크로 이슈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러 연준 이사 이야기부터 나눠봐야겠죠. 월러 연준 이사는 원래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기존의 금리 인하 입장을 계속 취해왔었고 월가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 3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일단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CNB 방송에 출연해서 이 3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 고유가 시대는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큰 우려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주 전만 하더라도 고용 보고서가 9,002만 명이 감소를 하면서 나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바로 또 말을 바꾼 내용이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는 올해 말 거의 연말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인하를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월가의 예상을 뒤엎고 동결을 지지를 했고요. 이 부분 내용이 나오면서 미증시가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을 했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기술주를 상승 요인으로 이끌었던 건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는데 이렇게 월러 연준 이사의 이 언급이 크게 또 시장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CME 패드워치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이제는 인상 확률까지 등장을 한 건데요. CME 패드워치의 올해 인하는 사라지고 오히려 4월에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확률이 15%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인상 확률을 50%까지 상회하는 등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책 경로에 좀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되자 기술주 위주로 더욱더 부진이 심화된 그런 금요일장이었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자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제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가가 상승하고 또 미국의 가솔린이 굉장히 크게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또 높은 물가까지 유지가 되면서 이 물가 상승 우려로 확대가 퍼지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확률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고유가 시대를 맞이했던 이 이유 전쟁이 벌써 지금 4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쉬어가는 주말 동안에도 전쟁 관련된 이슈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하르그섬이라는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거의 핵심 석유 시설 거점이고요.
이란의 거의 돈줄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 섬인데 이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미국에서 들려왔습니다. 일단 오키나와에서 이 해병 원정대 2,500명은 중동을 향해서 이미 출발을 했고 또 미국 본토에서는 해병 그리고 해군 수천 명을 추가 파견하려고 지금 이미 훈련을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전쟁은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모순적인 이런 행동들을 보이면서 더욱더 이 중동 전쟁 리스크가 시장에서 심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상군 파병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지상군 투입을 위한 실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고 이 하르그 섬 점령 검토까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더욱더 미국 증시에 타격을 더욱더 하방 요인을 계속해서 자극을 한 건데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 최후 통첩까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으로도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48시간이라는 시간을 줬고요. 이 48시간 동안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어야 한다, 재개방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 재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가장 큰 발전소를 공격하겠다, 초토화시키겠다라고까지 하면서 굉장히 큰 위협을 했는데요. 다만 이란에서는 다음 장에서도 만나보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거부하고 더욱 파격적인 보복을 또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핵시설 주변을 타격하는 미사일로 그런 소식도 들려왔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해라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란은 강대강으로 또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 시설을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위협을 했고 이란은 그렇다면 우리 국가 인프라 공격할 경우 우리도 확실하게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 공격 대상을 걸프 지역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핵심 인프라, 에너지 그리고 석유 시설 모두 다 돌이킬 수 없이 우리는 파괴할 것이다라고 강대강으로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불안감이 극대화가 되고 있고요.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에너지 쪽 위기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기에 경제 위협 확대까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 국제 유가의 북해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 안팎의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 달 사이에 50%나 이상 오르면서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제 유가 불안 속에서도 앞으로도 전쟁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국제 유가가 내려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또 IEA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살짝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대체 운송 경로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급망도 지금 복합적으로 훼손이 됐기 때문에 전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공급망이 다시 회복될 시에는 굉장히 꽤 많은 시간이 지연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죠. IEA에서는 이번 지금 사태를 역사상 최대 수준의 공급 충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올 쇼크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고요. 이 걸프 지역이 다시 석유와 가스 공급을 회복하려면 일부 지역은 최소 6개월, 또 다른 지역들은 그것보다 더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을 위축시키고 공급이 불안이 좀 더 심화가 된 건데요. 이렇게 전쟁 종료 후에도 국제 유가가 곧바로 안정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 이슈들 살펴봤고요.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큰 이슈가 있죠. 바로 머스크 CEO가 테라펩이라는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초대형 AI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는 건데 뭐 삼성전자라든지 TSMC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생산 속도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요. 이 프로젝트는요.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 xAI가 합작해서 만드는 거대 반도체 프로젝트입니다. 연간 1조 와트의
컴퓨팅 성능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 현재 실현 가능한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전력 부족으로 대부분 우주에 배치할 예정이다라고 추가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칩을 생산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먼저 자율주행 그리고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그 생산 칩 하나와 그리고 이제 우주 특화용 생산 칩 바로 D3라는 것을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저궤도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머스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또 우주 항공 쪽들이 최근 들어서 전쟁 불확실성 속에서 좀 소외를 많이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이 모멘텀을 가지고 우주 항공 쪽이 주가를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큰 굵직굵직한 중요하게 봐야 할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실적 이벤트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전쟁 이야기 그리고 국제 유가 상황을 계속 따라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이죠. 1월 건설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화요일에는 S&P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또 목요일 리서쿡 연준 이사의 연설 기다리고 있고요. 금요일에도 다양한 연설들과 함께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지표까지 발표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금 국제 유가 상승과 이것이 결국 물가 상승 압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아무래도 물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생활 핵심 상품인 가솔린 가격이 전월 대비 33%나 크게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물가 부담의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투자 회사들에서는 인하 시기를 하반기 또는 연말로 연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다는 물가에 좀 더 연준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미군이 정말 지상군을 투입할지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전쟁은 계속 장기화가 될 것이고 국제 유가는 계속 상승을 하겠죠.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대응을 하셔야겠고요. 만약에 확전이 제한된다면 그 사이에 위험 자산들이 좀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양 시장 모두 개장을 했습니다.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 함께 하시죠. 네, 3월 23일 양시장 문 활짝 열었고요. 현재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양대 시장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는 4%나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5,539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출발했을 때보다 더욱더 낙폭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하락폭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 넘게 밀리면서 112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전히 개인 홀로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만 무려 1조 원이 넘는 지금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동반 팔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그리고 외국인도 3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데 반면에 기관은 소폭 팔아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세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래소 분위기 보시면 1위부터 지금 거의 한 30위까지 모두 다 파란불을 짙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그나마 버텨줬던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도 지금 하락 전환하면서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 넘게 하락입니다. 19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100만 원 선을 다시 내줬네요. 5% 넘게 밀리면서 95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 스퀘어 7%나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 기아 모두 하락불 그려내고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7.6%나 강한 좀 하락 곡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당 제약만 지수 대비 굉장히 강하게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3.6% 상승을 하면서 94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동반해서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4% 넘게 하락입니다. 알테오젠도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그 밖에 제약바이오들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트렌드 섹터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오늘 이해솔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해솔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가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에너지 시설은 추가 공격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주말 사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최후 통첩을 하면서 우리 시장은 급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지난 금요일장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주요 섹터 4가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제가 준비한 섹터는 에너지, 건설, 유통, 그리고 저 PBR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섹터는 에너지주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서로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폭격하는 양상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이란이 세계 최대 LNG 생산 거점인 카타르의 라스라판을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에너지 공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LNG의 중동 수입 의존도가 낮아서 당장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 카타르는 우리나라와의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전쟁이 조만간 끝나더라도 에너지 생산 능력이 훼손됐기 때문에 장기간 고유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요. 또 증권가에서도 원유와 LNG 공급이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우리 시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또 LPG와 같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또 LPG주 그리고 상사주가 모두 강했는데요. 먼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SK 오션플랜트가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종합 플랫폼 기업인 SK 이터닉스도 1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태양광 발전 장비 제조 업체죠. 한화솔루션은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장 시작과 동시에 SK 오션플랜트 10%가 넘는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LPG 관련주에서는 SK 가스가 4.5% 강세를 보였고요. 또 해외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종합상사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LNG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7%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호주와 미얀마에서 LNG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고 또 생산 확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LNG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업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6%에 가까운 강세를 보였는데요. 세계 석탄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동안 세계적으로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불황이 이어졌었는데요. 주요 에너지원 수급이 불안해지자 석탄까지 이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은 겁니다. 대신증권에서는 관련해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호르무즈 말 에너지 대란이 원자재 2차 상승을 유발할 요인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불과 2주 만에 전 세계 원유 공급의 6%가 사라졌고요. 또 카타르가 LNG 생산을 잠정 중단하면서 전 세계 LNG의 20%가 증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원자재 시장 전반에 2차 상승을 유발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천연가스의 가격이 상승하면 전력의 원료인 광산이나 또 재련 기업들이 비용 압박을 받게 되고요. 또 질소계 비료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지면서 농축산물의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다른 영역으로 연쇄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건설입니다.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건설사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국 원전 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여기서 1호 투자 프로젝트로 원전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됐습니다. 앞서 정부가 대미 투자의 유력 프로젝트로 원전 건설을 또 언급을 했고요. 증권가에서도 대미 원전 투자가 이 건설주 재평가의 방아쇠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밸류체인을 갖춘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건데요. 여기에 추가로 건설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란 분쟁으로 중동의 에너지 시설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이 재견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건설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한신공영과 DLENC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GS건설이 22%대, 한미글로벌 18%, 대우건설은 15% 등 많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조기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던 만큼 이 재건주로서의 모멘텀도 강했던 건설주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터는 유통주입니다. 21일 토요일 광화문에서는 대략 4만 명의 아미들이 모였는데요. 무려 4년 만에 BTS 완전체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을 하루 앞뒀던 20일 금요일, 시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요. 당초 BTS 공연에는 26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BTS의 복귀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또 이들의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유통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백화점은 K-팝 컴백 페스타, 롯데백화점은 키네틱 그라운드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 또 앨범과 굿즈 판매를 노렸습니다. 이렇게 BTS 효과로 먼저 백화점과 면세점주가 쑥쑥 올랐습니다. 현대백화점은 6.7% 올랐고요. 또 한화갤러리아는 2%대 오르면서 백화점주 전반에 좀 웃음꽃이 폈습니다. 호텔신라도 2%대, 롯데쇼핑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BTS의 특수를 효과를 놀린 건 백화점과 면세점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공연 전 광화문과 명동 일대는 보라색으로 물든 모습이었습니다. 편의점 업계도 이에 같이 발을 맞췄는데요. BTS 콘서트 기간에 맞춰서 광화문 인근을 중심으로 이 외국인 매출이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매대가 꾸려졌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 또 불닭볶음면 등이 매대 전면에 배치가 됐고요. 또 GS25는 BTS 멤버 진이 홍보하는 주류 브랜드 이 아이긴을 전면 배치를 했습니다. 주가도 이런 기대감을 같이 반영을 하면서 이마트는 6%대 상승불, BGF 리테일이 2.9% 상승불을 켰습니다. 마지막은 저PBR 관련주입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에서는 대표적인 저PBR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정부의 정책 덕이었습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그동안 저평가 국면에 있던 종목들의 수급이 쏠렸습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죠. 저PBR 기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공개한다고 하고요. 또 기업이 주주 환원과 기업 가치 제고에 직접 나서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또 정부가 하반기부터 이 PBR 하위 기업 명단을 상시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기업 가치 제고는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관련해서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금요일장 저 PBR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또 앞서 건설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신공영은 저 PBR주로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작년 3분기 코스피에서 가장 낮은 PBR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상한가를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했고요.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TK케미칼도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동국홀딩스는 11%대 급등하는 등 이렇게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낮았던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상승이 정책 기대에 대한 기반한 급등인 만큼 단기 수급 유입 성격인 점을 유의할 필요도 있다고 하는데요. 개별 기업들의 실질적인 주주 환원 정책, 또 그리고 수익성 개선 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시장에서 강했던 4가지 섹터 알아봤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대형주보다는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순환매성 성격을 띄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에 이어서 미국 시장이 하락했고요. 또 우리 시장도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죠.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지만 그래도 펀더멘털이 단단한 실적주를 중심으로는 또 상승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이해솔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고요. 현재 9시 16분 15초 지나가고 있는데 양시장 개파락 이후에 지금 회복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시간 지금 장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현재 4% 넘게 거의 5% 가까운 낙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5,508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3.7% 밀리면서 1,11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다 해서 상승하는 종목 수가 25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보시죠. 반도체 투톱 더욱더 하락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 가까이, SK하이닉스는 5.6% 밀리고 있고요. 그래도 에너지 쪽은 강하네요. SK오션플랜트 7% 상승하고 있고 삼성 E&E도 5%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 계속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흥하해운이 두 자릿수대 23% 강한 슈팅 보여주면서 13위에 랭크해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하이브가 2위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두 자릿수대 좀 강한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지금 장대 음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주말에 기대가 컸던 걸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한 24만 명, 25만 명 정도가 몰릴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4만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하이브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세 그려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3천당 제야 계속해서 변동폭이 있습니다. 아까 장중에 6%까지 상승폭 키워내더니 현재는 2%대 상승 중이고요. 펄어비스는 당일날 신작 지난주에 출시를 했죠. 신작 출시하고 200만 장이 팔렸다라는 또 이야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에너지 쪽 코스닥 시장에서도 좋습니다. 대명에너지 2.7% 상승이고요. 흥구석유도 국제 유가 고공행진 속에서 두 자릿수대 슈팅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빛과전자가 지금 거의 상한가에 근접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고 에코플라스틱이 또 2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쪽도 사료 쪽에서는 에드바이오텍,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도 지금 살아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겠고요. 수급 현황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지금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수 폭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매수세를 좀 아무래도 소폭 보여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인들이 사들이는 물량을 외국인은 그대로 또 팔아내고 있다라는 점, 기관도 1조 원 넘게 지금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개장 상황도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 이어지는 또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실시간 대응 전략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 꼭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성투하시고요.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